사각 프레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SWR049, 일명 세이코 탱크입니다. 이 시계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육각형 형태의 매력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보이긴 하나 특정 부분에서의 출중한 매력이 다른 분야를 커버할 수 있어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갖고 싶지만 저는 추후에 별도로 구입을 하고 약속대로 나눔하겠습니다. 니치마켓으로부터 받은 이 시계의 나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만 클래식한 드레스워치다 보니까 직장인이 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은 직장인. 저와 직접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시계 이야기 들려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의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니 특별한 내용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간은 딱 3일 72시간 뒤에 선정하고 댓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계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원형이 대다수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도형이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는 무한에 가까운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조합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무한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세이코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롤렉스도 주인이 될 수 있고 저도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을 제외한 특정 프레임에는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각형은 로야로크, 타원은 파텍 필립의 골든 필립스, 정사각형은 까르띠에의 산토스와 태그 호이어의 모나코, 직사각형은 리베르소와 탱크 루이가 있는데요. 리베르소 역시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가 어려운 아이코닉 워치로 평가받지만 그래도 까르띠에가 럭셔리 업계 혹은 시계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브랜드 가치에는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메가는 몰라도 까르띠에는 알고 시계는 몰라도 탱크는 압니다.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고요. 이모도 알고 삼촌도 압니다. 언어나 기호 수준의 아이코닉 워치라고 생각해요. 이 세이코 탱크는 그것에 대한 존경 혹은 패러디입니다. 나도 한번 시계를 사볼까 라고 시계를 잘 아는 친구에게 말을 건넸을 때 그 친구가 돈 낭비하지 말고 한 방에 위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모든 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계에 애정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 이상을 쓰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시계질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스위스 메이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계 브랜드들은 비교적 고가인 경우가 많고 리테일의 범주 또한 그 폭이 좁습니다. 그룹 소속의 브랜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하나의 워치 매뉴팩처이냐의 차이도 있을 텐데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 같은 일본 시계 브랜드는 엄청나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시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덕분에 세이코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디자인뿐만 아니라 탱크 같은 아이코닉 워치의 디자인 역시 당연히 그리고 상당히 저렴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쿼츠 무브먼트, 가로 27.9mm, 세로 38.2mm, 두께 6mm, 23mm의 러그, 30g, 3바, 30m 방수. 제가 까르띠에 탱크머스트 라지를 리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생각보다 작다. 이건 실제로 착용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화석에 가까운 아이코닉 클래식 드레스 워치는 작게 차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탱크머스트 라지 사이즈는 생각보다 더 작습니다. 빈티지 시계의 작은 사이즈에 익숙하지 않으신 입문자분들께서 탱크머스트 라지를 손목에 올려 보신다면 분명히 엑스라지 쪽으로 마음을 돌리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이코에서 조금 영리하게 이 시계를 까르띠에 탱크 라지와 엑스라지의 중간 정도의 사이즈로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다르지만 밸런스는 동일해요. 탱크머스트의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75, 이게 1대 1.73입니다.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다이얼의 디테일은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다이얼의 시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계 브랜드들이 완벽한 화이트 색감의 다이얼을 잘 안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이런 드레스 계열에서는요, 실버톤이거나 썬레이가 들어가거나 샴페인 계열이 많습니다. 저는 반대급부로 순백의 화이트 다이얼을 가진 시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대안이 정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매력적인 대안이 그랜드 세이코 SB GX259였는데 그것마저도 얼마 전에 단종이 되어서요. 이제는 정말 없습니다. 두께감이나 질감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은 100% 화이트 다이얼이고요. 담백하고 슴슴하고 깔끔해요.
여기에 로만 인덱스, 안쪽으로 들어온 레일로드, 인죽 까보숑, 탱크의 디자인이 세팅되어 있고요. 세이코 브랜드명, 측면에서 보면 빛나기 시작하는 12개의 작은 보석, 갸냘픈 리프 핸즈, 그리고 핸즈의 색상과 다른 핸즈 홀, 이 정도로 탱크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탱크 오마주 시계들은 언뜻 보면 거기서 거기 같지만 여기에도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이코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탱크 스타일의 시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탱크 시리즈와 흡사한 빈티지 모델 몇 점을 보여드릴게요. 1970년도부터 만들어진 이 빈티지 세이코 탱크들은 이렇게 현행 탱크 머스트의 쉐입을 가진 것도 있고, 이렇게 탱크 아메리칸의 비율을 닮은 것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독특한 케이스 디자인을 가진 것도 있었고, 이 시계는 세이코 빈티지 OI30의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계는 시계 브랜드에서 살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워치메이킹에 대한 노하우를 쉽게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이코는 시계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에게 있어서 이렇게 저렴한 시계를 만드는 작업은 어쩌면 꽤 힘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하는데 못해 보여야 하잖아요. 게다가 이 시계는 단순함의 극치입니다. 다채로운 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피니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심플해요. 못나 보이기 어려운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브러싱 마감이, 보이는 곳에는 폴리싱 마감이 발려 있습니다. 케이스백과 미드 케이스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브러싱 마감이 발려져 있는데, 브러싱의 깊이가 조금 얕은 편이라 많은 접촉이 생기는 케이스백에는 스크래치가 쉽게 남습니다. 케이스백 뒤에는 네모난 스티커 하나 붙여두는 게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요. 글래스의 소재는 미네랄입니다. 따뜻하고 뽀얀 미네랄 글래스. 이건 두툼하게 만들어진 완벽하게 평평한 형태의 글래스라서 사파이어 글래스로 출시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문제 때문일지 급을 나누기 위함일지 미네랄 글래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493만원 까르띠에 탱크머스트의 글래스는 사파이어지만 1640만원 탱크 루이는 미네랄 글래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미네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직사각형 프레임의 주인은 까르띠에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부 주인이 될 필요가 없고, 브랜드와 헤리티지 단 두 개만 보고 쿼츠 시계에 500만원을 투자할 만큼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계가 까르띠에 탱크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해외 내수용 시계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니치 마켓에서 미국 내수용 SRW049를 판매 중입니다. 왓츠빌런 구독자분들에게 10% 할인 쿠폰 제공되고요. 다른 종류의 세이코 탱크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